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53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성민이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79세셨습니다. 노환이었습니다. 오래 편찮으셨고 마지막 몇 달은 병원에서 보내셨습니다. 임종은 가족이 다 지켰습니다. 조용히 가셨습니다. 사시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밥상에서도 말씀이 없으셨고 TV를 보셔도 혼자 조용히 보셨고 자식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학교 성적을 가져가도 그냥 보시고 내려놓으셨고 취직을 했다고 말씀드려도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냥 그런 분이시구나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평생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신 뒤 2달이 지나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책상 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버지가 한 10년은 쓰신 것 같던데. 저는 잠깐 들고 있다가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신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밤에 나 잠들고 나면 혼자 책상에 앉아 계셨어. 뭘 그렇게 쓰시냐고 한번 물었더니 그냥 쓴다고 하셔서 다신 안 물어봤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매일 밤 혼자 책상에 앉아 있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가족이 다 잠든 집에서 혼자 연필을 들고 그날 하루 하지 못한 말들을 쓰셨던 겁니다. 첫 페이지부터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연필로 쓰신 글씨였습니다. 힘이 없고 느리게 눌러 쓴 글씨.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날짜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놀란 건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일기는 짧았습니다. 하루에 2-3줄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3줄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성민이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 뭔가 직장에서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지를 못했다.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10년 전 직장에서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뭘 아시겠냐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물어보지 못하셨던 겁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민이 처가 식구들 만나는 날이라고 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말 안 했다.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처가 어른들 만나는 자리였는데 아버지를 따로 모시는 건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중에 따로 뵙겠다고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불러주길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다. 성민이 회사까지 멀 텐데 우산 챙겼을지 모르겠다. 50이 넘은 아들 우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우산을 안 챙겨서 흠뻑 맞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신 게 맞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생일이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 뭘 사다 줘야 하는지 몰라서. 내년엔 꼭 뭐라도 해야겠다. 다음 페이지. 손녀가 피아노 발표회를 한다고 했는데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 괜히 갔다가 부담 줄까봐. 저는 그 페이지에서 한참 있었습니다. 손녀 피아노 발표회가 기억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사시기도 하고 번거로우실까봐 그냥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냥 부담될까봐 말씀을 못 하셨던 겁니다. 일기는 그런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를 들었다가 끄는 이야기. 명절에 자식들이 오는 날 아침 뭘 해드려야 할지 몰라 두부를 사놨다는 이야기. 막내가 돈이 없어 보이던데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잘해준 게 없다. 그냥 일만 하다가 늙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 페이지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못하신 거였습니다. 일기를 다 읽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몇 번을 멈췄습니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사셨던 분인데
저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거기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밥 먹으면 당연히 계시고, 명절에 당연히 계시고, 전화하면 받으시는 분. 그분이 매일 밤 혼자 앉아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돌아가시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다. 병원에서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했다. 자식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민이는 알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 줄, 잘 살아라. 이 말밖에 없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기를 다 읽고 나서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 이런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았지. 그냥 그런 분이셨어. 말은 못하셔도 다 보고 계셨어. 저는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그게 외롭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서운했지. 그런데 나중엔 알았어. 그분이 일기 쓰는 게 그분 방식이셨던 거야. 나한테 못하는 말을 거기다 쓰셨던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 느끼셨고, 다 생각하셨고, 다 사랑하셨는데 그걸 꺼내는 방법을 모르셨던 겁니다. 저는 그 일기를 읽기 전까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 몰랐습니다. 잘 살아라. 그 말이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으셨던 말의 전부였을 겁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이면 아버지가 69세셨을 때부터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초반 페이지들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된다. 아프면 안 되는데 건강하게 있어야 폐를 안 끼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챙기신 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평생 가족을 먹이기 위해 일하셨고 늙어서는 짐이 되지 않으려 조심하셨던 분. 그게 아버지의 헌신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걸 헌신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지만 혹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특별한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들으러 전화했다고 하면 됩니다. 말수가 적은 분일수록 속에 더 많은 것을 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성민 씨, 그 일기장 잘 보관하세요. 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하셨던 말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